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면접. 여기까지가 1단계 목표입니다. 1단계 전형의 평가요소 목표고요. 요 뒤가 면접이 2단계 면접의 평가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요소를 놓고 보면, 뭐, 교과, 비교과 안에 창의적 체험활동, 뭐, 인적성, 학습 환경,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하나는 교과 영역, 하나는 비교과 영역. 그럼 교과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공부가 6등급, 7등급 나오는데 비교과 활동을 잘 해놨어요. 대학 간다고요?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못 갑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최소한 3등급 대 이내는 유지를 해야지 수도권 내지 인서울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3등급보다 더 잘하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3등급 정도에까지는 유지를 해놔야지 내가 비교과 활동을 웬만큼 잘 해놨다라는 전제합니다. 비교과 활동을 어느 정도 잘 해놨다라는 전제하에 3등급 안쪽은 유지가 돼야지 원서를 내고 경쟁력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밀려나시면 집에서 거리도 밀려납니다. 두 번째가 지속적인 성적 향상으로 발전 가능성을 피력해라. 무슨 얘기냐면, 물론 가장 베스트한 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111이죠. 이게 베스트죠. 그죠? 그 다음 가장 워스트한 건 뭘까요? 1, 2, 3입니다. 그럼 그 다음 사선책은 뭘까요? 3, 2, 1이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매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입학사정관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학사정을 할 때 학생 이름이나 이런 거 전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모니터에 필요한 요소로 나오고 탁 성적은 그래프로 나와요. 왜 이걸 그래프로 만들어 놓을까요? 아, 요 놈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올라가네. 아, 요 새끼는 시간이 지나면서 놀땡이 치는데? 이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애니까, 아, 그래, 너는 우리 학과에다 뽑아놓으면 계속 성장세에 있는 애니까 잠재력을 더 발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겠구나. 이게 잠재능력이죠. 역량평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3학년 딱 올라오고 2학년 겨울방학 끝날 때쯤 되면 정중한 자세로 어머님을 찾아와서 어머니, 저는 이제 수능에 올인하겠습니다. 열심히 올인하겠습니다. 20만 원만 주세요. 왜? 독서실 끊게. 그러면 뒤통수 때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학에서 반영하는 학년별 성적의 비율이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학은 1, 2, 3학년이 20, 40, 40%입니다. 일부 대학은 20, 30, 50%로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내가 자녀가 1학년이다. 근데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나왔어. 그러면 나는 얘는 이제 종합전형 끝난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성적이 80%잖아요. 거기에다가 3학년 거는 한 학기 성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1학년, 2학년은 1년치 평균이잖아요. 근데 3학년 거는 한 학기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반짝해서 열심히 해서 내지는 공부하면 나옵니다. 내지는. 반짝해서 올리면 40% 학교를 잘 비중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2학년 성적이 되게 안 좋다. 2학년은 그나마 조금 낫다. 3학년에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3학년에 많이 올리는 건 절대 명제고 이왕이면 반영이 비율이 높은 대학 쓰는 게 유리하죠. 그럼 50%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야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자연스럽게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당장 1학년 때 1학기 물론 잘하면 111이 베스트긴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성장하는 성장세를 보여줘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 좀 더 집중 관리해 주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공학을 전공하고 싶다. 그래서 뭐 서울대 화공학과를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화학 점수는 항상 20점 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에 좀 더 신경을 써라. 네 번째, 요 네 번째를 좀 잘 기억하세요. 여기 써있긴 담임선생님과 과목별 수업 시간에는 적극 참여를 이렇게 멋있게 써있는데,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선생님과 친하게 놀아라. 선생님과 친해져라.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선생님과. 왜 그럴까요? 그렇죠. 평가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례입니다. A라는 학생이 있고 A라는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의 성적이 1 환상이죠. 그죠? 평균성 대신 1이에요. 그런데 세특에 뭐라고 써놓느냐 하면 하며 항상 학업에 힘쓰는 학생입니다. 라고 세특을 써놓고요. B라는 학생은 1이에요. 그런데 세부 특기사항에 뭐라고 평가를 해줬냐면 매우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탐구 욕심이 강하며 이렇게 쫙 써놨어요. 누가 합격할까요? B가 합격합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에요. 이제 왜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하라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거이긴 해요. 왜? 주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하고 이제 아무개를 써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개 걸 쓰려 했더니 얘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 생각하다가 입도 살짝 돌아오고 이 자식 웃기는 놈이었어 막 이러면서 떠오르는 게 많아요. 그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과목 선생님하고도 친하게 여기 제가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는 뭐 가서 그냥 장난치고 그래서 뭐 똥침 눕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의 바른 선에서 수업적으로 어필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친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학업 관련의 교훈의 수상. 자, 이 부분은 뒤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무조건 많이 수상하려고 생각하진 마세요. 그건 의미 없습니다. 가능하면 전공 관련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 관련된 교내 수상 경력을 많이 갖도록 하고 요 부분들이 교과에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비교과 영역을 가게 되면 이제 수상 경력, 앞에 수상 경력과 얘 수상 경력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봉사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봉사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진로 희망사항,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이 안에는 동아리,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바로 비교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얘네들이 1학년 때는 그래도 좀 다소 상관이 없습니다만 2학년 때는 항상 요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일관성과 지속성. 1학년 때는 상관없습니다. 자, 1학년 때는 2학년 때부터는 얘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제 교과가 뭐고 비교과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학년별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은 보기보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3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3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어른도 3년 동안의 스케줄을 써가지고 그때 그 시점별, 시기별 딱딱딱딱 아 지금은 요거 할 때지, 아 요거 할 때지, 요거 할 때지 저희들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인들도.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해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뭘까요? 주변에서. 시기별, 시점별로 너 지금 이거 해야 할 때야. 이거 했니? 안 했니? 이건 어떻게 됐니? 체킹해 주시는 겁니다. 체킹해 주시는 게 결국 뭐예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관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머님들은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관심을 갖고 오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학생부 전형의 50%는 차지하신 겁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속 봐주시라는 거죠. 시점별, 시기별로. 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학년별로 뭘 체킹해야 되는 건지. 1학년 과정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큰 틀로만 해서 짧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학년 땐 진로 탐색. 말 그대로 탐색이에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뭘 해먹고 살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체험해봐라. 이것도 가서 해보고, 저것도 가서 해보고. 그래서 1학년 때 모든 학교에 보면 진로 체험 활동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무슨 마이크가, 이렇게 강연도 하고, 무슨 어떤 직종에 박사님 모셔다가 강연도 하고, 또 여기 좌볼드도 데려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체험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많은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도 계속 체험을 하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2학년 때는 뭐 해야 될까요? 1학년 때 많은 체험을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요게 나한테 맞겠다라고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고른 예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정관 입장에서 볼 때, 네가 진짜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네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을 해왔구나. 라는 게 나타나는 게 2학년식입니다. 아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보였던 지속적 일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표현한 대로 하면 2학년은 밑그림의 색깔, 그러니까 1학년 때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스케치를 하는 거고 2학년 때는 그 스케치한 밑그림에 색깔을 덮어가지고 화려하게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근본적인 겁니다. 그럼 3학년 때는 뭐 하냐? 3학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해야죠. 똑같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다만 양은 조절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때처럼 봉사활동이나 진로체험활동이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3학년 때는 없거든요. 그럼 망해요. 그러니까 줄여야죠. 줄이되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 완성이라고 해놨잖아요. 아까 자기소개서를 언제 낸다고요? 8월달, 9월달경에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8월달, 9월달경에 자소서 서류를 제출을 할 때 이제 원서 제출했으니까 내가 8월달에 열심히 자소서 써야지. 그러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끝나는 시점까지는 자소서가 완성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3학년 1학기에 생활기록부가 완성되지 않는데 자소서를 어떻게 씁니까? 라고 반문을 해주시는 게 정상이죠. 100%의 자소서가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한 7, 80%는 완성돼요. 그럼 나머지는 7, 80%의 프레임을 완성시켜 놓은 상태에서 3학년 1학기 걸 갖다 얻는 겁니다. 이걸 처음서부터 쓰려고 그러면은 수능도 망하고, 특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월 달에 이제 수능 시험 보잖아요. 그럼 9월 달이면 아이들이 가장 극도로 긴장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60만 명의 수험생이 두 손 꼭 붙들고 제발 전쟁 나라고 기도하는 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글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디테일한 글이.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끝나는 시점까지는 그 7, 80%의 프레임을 완성도를 가진 프레임에 자기소개서를 써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 학년마다 쓰고 연습하고 첨삭받고 해봐야 돼요. 이게 자기소개서라는 게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또는 뭐 이렇게 뭐 쓸 때처럼 저는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서 뭐 양가 부모님들 뭐 성전에 계시고 아버님은 엄격하시며 어머니는 참 온화한데 가끔가다 승질을 많이 내셔서 뭐 이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매 학년마다 왜 매 학년마다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생기부가 매 학년마다 완성되잖아요. 이 자소서는 철저하게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써야 되는 거지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쓰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매년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학생을 시키세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꼭 완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비교과 활동을 하나 but 1학기 내신에 총력을 해라. 1학기 내신에 총력하라는 얘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학기 분량 가지고 40%에서 50%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 대형의 면접 유형 및 파악 및 대비를 철저한 면접 유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1학년 다시 정리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1학년에 보면 1학년 목표는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해라. 이게 어디 나와야 되느냐면 나 혼자만 그냥 막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다닌 게 생활기록부에 나와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지 입사관이 봤을 때 아 얘가 이렇게 많이 다녔네 알지 걔만 혼자 막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많이 요즘 웬만한 고등학교들 다 합니다. 매주마다 다 있어요. 매주마다 다 있으니까 그걸 또 다 쫓아낼 수도 없고요. 그럼 또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량만큼의 활동을 하고 대부분이 보면 이제 상위권,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에 합격하는 애들의 합격상들의 이제 평균을 보면 이 진로 체험 활동이 한 3년 동안에 한 30개 플러스 정도 됩니다. 30개 플러스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1학년 때 하는 거죠. 1학년 때. 그러니까 한 25회 정도가 20회에서 25회 정도를 1학년 때 한다라고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 분야에 대한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시기고 3학년은 아까 말드려도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심화시키는 시기입니다. 이걸 학년별로 꼭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자녀들을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게 보시면 이건 뭐냐면 합격생들 등급별 성적대별로 비교과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상 실적은 1에서 2등급 학생들은 그러니까 1에서 2등급 대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보통 수상 실적이 14개 정도 평균입니다. 이거는 평균 14개 정도 3에서 4등급 정도가 한 8개 정도 그 다음에 5등급 이하는 한 4개 정도 이게 성적하고 어느 정도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학기당 동아리 활동 수는 1에서 2등급,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건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겁니다. 1에서 2등급 대 학생들이 보통 한 1.4개 정도를 하는데, 이걸 1.4개 정도 해가지고는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은 힘들어요. 최소한 2개 이상은 하십시오. 그러니까, 상설 동아리라는 게 있고, 자율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상설 동아리는 학교 자체 내에 이미 상존하는 동아리고 자율 동아리라는 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만드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과를 예를 들어서 나는 천체 관측학을 할 거다. 그래서 평생 산꼭대기에서 별만 보고 있을 거다. 근데 학교의 상설 동아리에 거기에 관련된 과가 없어요. 그런 동아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드는 걸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술 동아리 하나, 자율 동아리를 하나 하는데 이 자율 동아리도 남이 만드는 걸 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낫느냐 하면 내가 만드는 게 낫습니다. 왜? 뭐가 평가되나요? 리더십. 팀원보다는 팀장의 리더십을 더 높게 평가해 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3, 4등급은 보통 한 1.2개 정도. 봉사활동 얘도 좀 잘 봐주십시오. 1에서 2등급 정도는 보통 114시간 정도랍니다. 역시 마찬가지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에 합격한 애들 평균을 놓고 보면 보통 100에서 120시간 사이들을 합니다. 참고로 교과부에서 말하는, 즉 대교부에서 말하는 기준 봉사량은 한 학년당 20시간씩 해서 60시간이에요. 서울대 최저 봉사시간은 기준은 43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놈도 43시간 가지고 서울대 합격해서 들어간 놈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에서 한 120시간 정도 한다라는 걸 목표로 잡으시고, 이것도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대부분을 좀 해놔야 돼요. 3학년 때 봉사활동하러 갈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주 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량이 배분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량도 보면, 독서량도 보통 주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25권 남짓? 이쪽 저쪽. 근데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 보면 한 30권에서 32권 정도. 30권에서 32권 정도의 독서량을 보입니다. 자, 여기도 하나 좀 기억하실 게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의 이제 이 컨설팅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전공서적, 너 진로 적성하고 맞는 책을 읽어라, 많이 읽어라.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고요. 현재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합인재교육센터잖아요. 이 융합인재라는 말이 한 3, 4년 전부터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 전에는 뭐 융합이라는 말을 사람한테는 잘 안 썼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한 4년 됐나? 그 고대 의대에서 그 같은 과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 이후로부터 그게 크게 부각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서울대에서는 MMI 전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중인성 면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대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의대에서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존스 홉킨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하고 있던 거고, 우리나라도 몇 개 대학은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성적은 아주 높은데 인성이 안 돼 있어. 그럼 넌 의사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대 의대가 서울대 의대보다 합격 점수가 더 높습니다. 수능 만점을 맞은 놈들이 서울대 의대에서 떨어져요. 떨어지고 걔네들이 연대 가서, 아니 서울대 의대 썼으면 그 다음에 어디 쓰겠어요? 연대 의대 쓰겠죠. 서울대 의대 떨어지고 연대 의대 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커트라인 등수로 보면 연대가 더 높죠. 여기서부터 인성이 계속 강조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학에 관련된 전공을 하려고 한다. 그럼 기계하고 관련된 것만 딥다 읽어놓으면 나랑 기계랑 차이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일정 비율은 인문 사회과학서를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일정 부분은. 가능하면 학교에서 권장도서를 그쪽으로 선택을 해줘요. 그럼 권장도서를 읽으면 되겠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100권, 1000권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등재가 돼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반드시 전공서적으로만 몰려서 내 진로 적성만 몰려서 그쪽을 쭉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떤 것도, 여기 있는 어떤 것도 한 가지 편중된 거는 원치 않습니다. 좋은 점수 못 받아요. 다음에
임원 활동이나 뭐 소논문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1에서 2등급의 때가 보통 한 0.6개 정도 논문을 발표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을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비교해 놓은 거 보시면 다른 건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죠. 근데 학기당 동아리 수 차이 좀 나오고요. 얘가 제일 큰 차이 나죠. 얘가 제일 큰 차이 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소논문, 논문 발표 수가, 그러니까 이걸 요즘에 뭐 RN이 그러는 거 있잖아요. 0.4건이고요. 특목고 학생들의 평균이 1인당 1.3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학생의 역량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학생의 역량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 소속 학교가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성화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거기에 교직원들이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하고 컨트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요, 쭉 보면 뭐, 어느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이렇게 서울대를 몇 명 보냈다, 이렇게, 성적 실적 좋게 나온 학교 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굉장히 활달합니다, 선생님. 보통,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활동이 평균적으로 상설 동아리가 보통 한 40개 정도, 50개 정도.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 들어가면 상설 동아리가 60개, 자율 동아리가 8, 90개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입시 성적 좋습니다. 또 A라는 고등학교와 B라는 고등학교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둘 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둘 다 10명씩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게 A라는 고등학교는 8명이 정시로 들어가고 2명이 수시로 들어가는 경우고 B라는 고등학교는 요 반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A라는 고등학교는 학생과 엄마가 열심히 공부를 한 거고요. B라는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관리해 주신 거죠.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왜 중학교 자녀를 두신 두 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 아, 저 학교 들어가면 빡세다는데, 내신이 안 나온다는데, 그냥 내신 좀 이렇게 공부하기 편한 학교 가서 내신을 잘 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 막 고민하시는 게 중학교 3학년 시점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1등급, 4등급, 5등급 하는 데 가면 우리 애가 1등급 할 것 같죠? 가고 싶죠? 4등급, 5등급 됩니다. 그건 반드시 플러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서울대 기계공학과가 보통 들어가는데 한 내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한 1.2등급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학점으로. 특목고 아이들이 나오는 점수가 합격권을 보면 3.2등급입니다. 대학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1.2등급, 1등급 그것만이 꼭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두시고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성이나 작성 요령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인적사항 이건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 이름 잘 써주시면 됩니다. 학적사항 뭐 이거는 본인이 쓸 일이 없어요. 어느 초등학교 졸업해서 어느 중학교 다 찍기 인쇄돼 나옵니다. 그다음에 특기사항은 뭐 대부분이 없죠. 여기 특기사항이 있으면 별로 좋을 거 없어요. 대부분이 무슨 사고 친 거니까. 뭐 폭행 사건으로 몇 시간 교육받고 뭐 이런 거니까 없는 게 좋습니다. 출결사항 뭐 특히 따로 설명드릴 거 없고요. 단 어떡하든지 간에 무단결석은 막으십시오. 무단결석, 무단조퇴 또 뭐 있죠? 무단지각. 그 앞에 무단이라고 들어가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막으죠. 이건 부모님들이 좀 해주셔야 돼, 같이. 왜냐면 애는 아무리 항변을 해도 선생님이 안 믿어주시니까 반드시 무슨 증빙서를 띄우라 그러든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단이라는 것, 그냥 일반 병결이나 사비에서 하는 거는 크게 감점 안 돼요. 크게 감점 안 되는데, 무단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주세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수상 경력 이렇게 나오는데, 부럽죠? 그죠? 근데,
작년에 상담한 학생 중에서는 딱 3개 수상하고도 들어가는 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많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 샘플로 잡아놓은 건데 반드시 많다 그래서 좋은 건 없고요. 뭐를 주목해서 좀 봐주시느냐 하면 요즘에 이제 입사관들이 주목해서 보는 게 여기 참가 인원이에요. 참가 인원. 얘를 좀 주목해서 봐주시죠. 쭉 보다 보면 여기 지금 33명이죠. 이런 거 평가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에서 짜고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30명이다. 그럼 6명. 야, 1학기 때 니네 상 받아. 2학년 2학기 때 야, 니네 줄게. 2학년 1학기 때 너네 갖고 2학년 1학기 때 너네 갖고 3학년 1학기 때 너네 갖고 그러면 30명이에요. 실제로 그럽니다. 지금 고등학교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경시대회를 학교에서 주최하는 걸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학교 외에서 하는 경시대회는 어떤 것도 여기 기재 못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경시대회들을 나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걸 몇 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 진로와 연관된 걸 선택해라. 이거 학업 역량 교과 관련 경시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진로와 관련된 걸 해라. 두 번째, 응시 단위가 큰 걸 해라. 이 2가지의 기준점을 갖고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1학년 410명 전체, 그러니까 이게 학년 단위로 응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그러면 학년 전체가 응시했다라는 거예요. 모집 단위가 크죠. 이런 거 중심으로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외부 대회가 있는데 외부 대회 중에서도 학교장이 인정을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경시 대회죠. 예를 들어서 한국 물리학 경연 대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발해서 입상하면요 카이스트 가요. 이제 그런 예를 뒷정도로 둔 거고, 그런 경시 대회들이 외부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어요. 주로 교육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거는 학교장이 인정을 하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장이 인정 안 하면 그냥 자기 혼자 나갔다 온 거면 금상 아니라 대통령상을 받아도 등재를 못하고, 등재를 여기 등재 못하면 어디에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학교와 협의하에 등재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현황. 근데 대부분이 이건 거의 없어요. 특히 이과 학생들한테는 여기다 쓸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있어봐야 한글 워드 프로세스 2급 자격 이런 건데. 근데 문과는 좀 있어요. 문과는 테셋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릴 만한들, 보통 여기 올릴 수 있는 게 5급, 3급, 5급 이상이면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테셋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데, 토플이나 토익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과에서는 별로 올릴 만한 게 없습니다. 아무 그럴 만한 게 고등학생이 기능사 자격증 받아봐야 뭘 받겠어요. 그래서 이과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넘어가셔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크게 나누면 이런데, 여기 이제 적어 들어간 내용을 몇 가지 샘플로 정한 겁니다. 자율활동은 정규 치수에서 몇 시간 했냐라는 것이 정리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 교육과정 이수해가지고 몇 시간을 정말 했는지 이 시간 단위에 대한 걸 정리를 할 텐데, 자, 여기를 주목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내용 해가지고 자율활동 정리했는데, 아까 이 자율활동이라는 거는 아까 상설 동아리 또는 이런 것들에서 움직여진 본인 활동인데, 1학년 때는 다양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1학년 때. 근데 2학년 때부터는 구체적인 게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얘도 그렇고 2학년 때부터는 다양하게 나와야 돼요. 다만 얘는 봉사활동은 연계성과 일관성, 그다음에 진로 계획과 맞추는 게 좋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가 되겠다, 의학 계열로 갈 거다. 그럼 봉사활동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병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생이 병원 가서 할 일이 뭐 있을까요? 진료하나요?
모두 아니잖아요. 가면 딱 두 중에 하나거든요. 청소하거나 가이드하거나 이띠 들르고. 그러니까 좀 이쁜 여학생이면 이거 해야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입사원도 알아요. 그런 걸 봉사로 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병원 가서 했다고, 아, 얘는 일관성 있게 병원 가서 했구나. 병원 가서 뭐 했는데 병원 가서 일관성 있게 청소한 거잖아요. 청소는 꼭 병원 가서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이미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요, 뭘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원에 내가 시간이 없어. 밖으로 다닐 시간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닐 시간이 없어서 교내 학교의 운동장에 미화 봉사를 했어요. 휴지 줍는 거지 뭐. 이걸 3년 내내 꾸준히 했어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들 급식 봉사를 제가 3년 내내 꾸준히 했어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요양원 가서 할머님들을 내가 1년 내내 매주마다 가서 했어. 이게 제일 좋아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요. 진로 적성과 연계된 거,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뻔하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얼마만큼 꾸준하게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은 거기다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달달달달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상향 곡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다. 물론 출발점이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뭐 9등부터 출발해서 9, 8, 7 이건 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 한 3이나 4 정도에서만 출발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이렇게 보자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출발을 4등급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 4등급이라는 놈은 반영되는 게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20%밖에 반영 안 되고